다들 어서와요. 자, 오늘 날짜 6월 19일 밤 9시 기준으로 지금 12만 8천 명이 카운트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속도면 이따가 12시까지는 제가 봤을 때 한 14만 명까지 나올 것 같은데, 14만 명? 그리고 오늘 사망자 4,629명이 카운트되고 있네요. 그러니까 매일 평균 지금 5천 명씩은 계속 죽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오늘 한국은 확진자가 49명입니다. 49명 늘었고, 그 다음에 해외 유입이 17명이고 지역 발생이 32명인데요. 해외 유입이 지금 계속 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기사를 보니까 지금 몇몇 나라, 심각한 나라들 몇몇 나라가 있는데 그런 나라를 지금 안 막고 있더라고. 그런 심각한 나라들이 뭐 입국 제한이라든지 이런 걸 안 걸면 해외 유입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뉴질랜드 봐봐요. 뉴질랜드 지금 해외 유입 확진자 2명 나왔는데 군대 동원했잖아요. 한국은 지금 그냥 가만히 있어. 계속 그냥 아이고 지금 더 터지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더 터지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수도권이 주요고 아이고 수도권에서 또 지방까지도 퍼졌네요. 주말에 조심하세요. 요즘 너무 아무것도 코로나 관련돼서 조치가 너무 약해요. 그냥 진짜 이제 그런가 보다 하면서 이제 그냥 가자는 건가? 코로나19 신규 확진 49명, 지역 발생 32명에 해외 유입 17명, 여러분들. 자, 그리고 지역별로는 서울이 17명, 경기 9명, 대전 6명. 대전 쪽에 지금 약간 좀 집단 감염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도 제일 심각한 건 지금 서울이죠, 그죠? 검역에서 11명, 제주 3명, 경기 2명, 서울 1명 확인됐다. 너무 심각한 나라는 입국 제한을 좀 거는 게 좋을 텐데 지금 하루에 4,000명, 5,000명 이상씩 늘어나고 있는 그런 나라들 입국 제한을 좀 걸어야 될 텐데. 자, 그리고 여러분들 통계가 나왔는데요. 코로나19 여름엔 약해지나 했는데 더 확산. 6월 754명, 5월 729명이었어요. 여름 되면 이제 사그라들 줄 알았잖아요. 우리 다 그렇게 예상을 했잖아. 사스처럼 온도가 높아지면 사그라들 거다. 근데 여러분들 6월이 5월 달보다 확진자 수가 많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지금 6월 다 지나가지도 않았는데 이미 5월의 729명을 초과했어요. 17일 만에 5월 한 달치를 초과해버렸어요. 일반적으로 호흡기계 바이러스는 겨울에 왕성한 활동성을 보이다가 여름철에 수그러드는 특성을 보이는데 코로나19는 전파 속도가 워낙 빨라 이런 계절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감염병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올 여름 한강에서 물놀이 못하겠네. 코로나19로 개장 잠정 연기.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수도권의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올 여름 한강공원 수영장과 물놀이장 개장을 잠정 연기한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뚝섬과 강나루, 여의도 수영장과 난지, 양화 물놀이장 등 5곳을 오는 26일부터 개장해 8월 23일까지 운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난달 28일 발표된 수도권 지역의 강화된 방역 지침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야, 여러분들, 이게 코로나가 이렇게 되니까 이게 계속 뭐라 해야 되지? 여름이 즐길 거리, 놀 거리 이런 것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서울시는 다만 코로나19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7월 중순에 개장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그러니까 이게 또 지금 이게 여름 내내 안 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약간 이제 7월 달쯤에 이제 호전이 되면 열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확진자 수가 덜 늘어나면 여는 거고 더 많이 늘어나면 못 여는 거지. 근데 좀 열었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코로나19 해외여행주의보 연장 7월 19일까지.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장기화에 따라 전 세계 대상 특별여행주의보를 재발령했다. 해외여행 가능 시기도 함께 연장된 셈이다. 19일 외교부는 내일인 20일부로 전 국가 및 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를 재발령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코로나19의 전 세계 확산, 세계 대수 국가의 여행 제한 조치 시행, 해외 유입 환자 증가, 항공편 운항 중단 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해외여행은 뭐 못 가는 거 당연한 건데 근데 제가 봤을 때 가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 만약에 이런 거 주의보 발령을 안 하면. 그래가지고 지금 주의보 발령을 했는데 7월 19일까지 해외여행을 못 가면 그러면 7월 19일까지 내가 봤을 때 요번 여름 휴가는요
진짜 국내에 어마어마하게 여기저기 그냥 몰릴 것 같아. 특히 뭐 제주도라든지 부산, 어? 뭐 대천, 뭐 양양, 속초. 와, 사람들 터져 나갈 것 같아. 국내 여행이 이제 어마어마해질 것 같아. 물론 뭐 다들 휴가 가고 뭐 즐기고 하는 건 좋은데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이 확진자가 더 이상 안 늘게끔 해야지. 그래도 뭐 내수는 조금 살겠네요. 그죠? 아, 그리고 요것도 있네요. 요것도 알아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저는 이런 기사에 되게 민감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뭐 해외여행을 자주 가니까 10년 만료 항공 마일리지 코로나19 여파에 1년 연장이라고 합니다. 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올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장기화에 항공편 이용 자체가 어려워 역시 자유롭게 못 쓴 마일리지 유효 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라고 합니다. 마일리지 연장한대요, 여러분. 지금 해외여행 가면 뭐 주위 사람들도 다 말릴걸? 뭐 가족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주위 사람들 아는 사람 있으면 다 욕하고 할걸? 미친 거 아니냐고. 아니면 이런 속이 무조건 들을 겁니다. 너 해외 나간다고? 야, 가서 돌아오지 마. 무조건 들을걸요. 자, 그리고 요런 기사도 한 게 있었습니다. 정부 코로나19에 공공기관 임원 성과급 10% 반납 공고. 정부가 코로나19 고통 분담 차원에서 공공기관장, 감사, 상임이사 등 공공기관 모든 임원의 성과급을 10% 이상, 금융형 기관은 15% 이상 자율 반납하도록 공고했다. 기획재정부는 19일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제6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 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안을 심의 의결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반납 합의를 결정한 것 같은데, 근데 이건 말 그대로 자율 반납이잖아. 자율 반납이라 하면 반납하고 싶은 사람은 반납하는 거고 반납하기 싫은 사람은 반납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자율 반납 아니에요? 반납 금액이 얼마나 될지는 또 나중에 또 공개가 되겠죠, 그죠? 요런 기사도 있습니다. 요거는 또 이제 애견인 분들 그리고 펫을 키우는 모든 분들은 이거 아마 궁금해 할 거야. 자, 인천시 전국 최초로 코로나19 확진 환자 반려견 임시보호소 운영. 아, 이거 아이디어 좋은 것 같아요. 요즘 무슨 반려견 키우는 가구가 뭐 3천만 시대인가 그렇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반려견을 키우고 펫을 키우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펫을 키우는 집주인이 뭐 예를 들어서 코로나를 걸렸다. 그럼 격리돼 있을 때, 그 반려견은 어떡하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야, 인천에 이렇게 확진 환자를 위해서 반려견을 맡길 수 있는 임시보호소 10곳을 전국 최초로 운영한다고 19일 날 밝혔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아마 뭐 애견인들, 펫 키우시는 분들은 굉장히 관심 있는 관심 있는 그런 기사일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지금 대전인데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다시피 코로나19 대전 확산 지속, 확진자 근무, 요양병원 환자 전수검사, 온천 밀접 접촉자 1명 더 감염, 닷새 동안 대전, 충남, 세종서 27명 양성, 확진자 8명 검체, 질본에 의뢰, 염기서열 분석, 바이러스 특성 파악 중. 야, 이거 지방으로도 퍼지네. 그러니까 지방으로 이렇게 퍼지니까 그 중대본 브리핑은 이번 주 주말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집에서 보내시길 바랍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주말에 집에서 보내라고 하는 이 얘기를 지금 5개월 듣고 있잖아요. 거의 6개월 정도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더 이상 이제 못 참는 거야. 6개월 동안 집에서 보내세요 라고 들었는데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못 참는 거지. 뭐 오늘도 제가 밖에 나가서 자전거를 타면서 이렇게 좀 보니까 야외 활동하는 사람들 많아요. 엄청 많아. 근데 뭐 야외 활동은 그렇다 쳐. 근데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또 저 장담하는데 지금 뭐 강남이라든지 아니면 뭐 홍대라든지 아니면 그냥 동네 술집 이런 데 가도 사람들 미어 터집니다. 저도 이제 그분들한테 더 이상 뭐 이제 집에 있으세요라고 하기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저는 그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할게요. 그냥 진짜 각자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민폐만 안 끼친다면 뭐 그거라도 지켜야지 뭐. 어쩌겠어. 안 그래요? 자, 일단
오늘이 제가 봤을 때 이것도 좋은 소식인 것 같은데, 제발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자, 요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과기부 장관 코로나19 치료제 2개월 안에 나올 수도.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9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가 이르면 2달 내에 나올 수 있다고 예측했다. 최 장관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임상시험을 거치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게 되는데 약물 재창출 방법으로 하면 상당히 빨리 될 수도 있다면서 개발 시점에 대해 빠르면 2개월 정도라고 밝혔다. 그러니까 이제 차질 없이 빠르면 2개월인 거잖아요. 그죠? 약물 재창출이라는 것은 이미 임상시험이 다 끝난 그런 약들이다. 그것 중에 코로나19에 치료 효과가 있는지 찾아서 좋은 약물이 찾아지면 그것은 금방 적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것은 상당히 빨리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코로나 치료제를 이렇게 개발하면 뭐 이제 뭐 1상, 2상, 3상 이렇게 거치고 뭐 임상시험 거치고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이건 약물 재창출이라는 방법이 뭐냐면 이미 임상시험이 다 통과된 그런 안전한 약들 중에서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는 약을 골라낸다 이거지. 그런 게 이제 그런 약들 중에서 코로나19 억제하는 그런 효능이 보이면 그런 것들은 이미 임상시험이 끝났으니까 바로 코로나 치료제로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약을 발견하는 시간이 약을 이렇게 개발해내는 시간이 엄청 단축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렘데시비르가 그런 경우죠. 렘데시비르는 원래 그때 그 에볼라 바이러스를 치료하기 위해서 만들어냈는데 그거를 이제 테스트를 해본 결과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억제에도 효과가 있다 라고 해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도 과기부 장관 말인데 어느 정도 그래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그리고 이건 또 속보 같은 건데, 자, 그냥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제넥신 코로나19 예방 백신 첫 투여 완료. 제넥신 회사 이름이죠. 그죠? 제넥신은 19일 국내에서 코로나19 예방 DNA 백신 GX19를 사람에게 처음 투여했다고 밝혔다. 이게 이제 임상시험이 시작한 거죠. 그죠? 한국에서 처음으로 사람한테 그거를 투여를 했는데, 근데 뭐 요런 기사들은 또 이게 잘 또 봐야 되는 게 이게 과연 기대해 볼 만한 건지 아니면 그냥 주가 뻥튀기용 기사인지는 또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돼요. 그죠? 검색해 보니까 그러네. 여러분들 제넥신이라는 이 회사 주식이 있는데 3개월 안에 거의 3배 올랐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아무튼 이런 기사는 잘 판단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WHO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WHO에서 코로나19 백신 연내 한두 개 개발. 세계보건기구 WHO가 올해 말이면 코로나19 백신이 한두 개 정도 개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WHO 세계보건기구, 참 세계보건기구가 언제 이렇게 공신력이 떨어졌는지 참. 요즘 뭐 기사에 보면 요즘 뭐 사람들 거의 뭐 WHO 하면 그 중국의 개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니까. 근데 여기 뭐 이런 기사가 나왔네요. WHO 수석과학자는 현지 시간 18일 화상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백신은 개발 시기를 예측하기 힘들지만 현재 약 200여 종의 백신 후보가 연구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WHO는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될 경우 일부 국가에만 공급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각국 정부와 협력하고 있으며 의료진과 경찰, 노인,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우선 보급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방역 당국에서도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되면 국민 중 우선순위 정해 접종할 것이라고 기사가 나왔어요.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확보할 경우 우선순위를 정해 접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자, 방역당국은 역학조사와 더불어 치료제 백신 연구 개발을 통해 중증 이상 환자들이 생명을 지키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백신을 확보하면 전체 국민 중 우선순위를 정해 실제 접종을 하면서 모니터링을 병행해야 하는 새롭고도 막중한 과제가 앞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근데 이거 우선순위를 누구부터 할까요, 이거? 그리고 완치자 162명이 혈장 공여 의사 밝혀 혈장 치료제 개발에 동참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좋네. 그러니까 지금 확진자들이 그렇게 많았고
확진자들이 지금 한국에는 12,000여 명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완치 판정을 받은 분들이 이제 조금이라도 이 치료제 개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혈장 공여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아, 이분들은 정말 복 받으실 거예요. 진짜 정말 복 받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여러 회사의 이야기인데, 요런 회사를 요즘 너무 자주 봐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회사들이 지금 줄줄이 무너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주위에 망한 회사 본 적 있지 않아요? 그게 큰 회사든 작은 회사든 지금 다 도산 중이야.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는 이제 뭐 명예퇴직이라든지 아니면 직원들을 이제 줄이고 있죠, 그죠? 자, 일단 뭐 좀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 코로나 신음, 코로나 때문에 나는 신음소리라는 거죠, 그죠? 코로나 신음, 호텔 롯데 명예퇴직 실시라고 하는데, 명예퇴직이라는 게 이제 직원을 줄이는 거 아닙니까, 이거? 19일 호텔업계에 따르면 호텔 롯데는 임금 피크제에 들어가는 만 58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명예퇴직을 시행한다. 임금 피크제는 정년 만 60세를 연장하거나 보장해주는 대신 일정한 연령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제도다. 회사는 명예퇴직자에게 법정 퇴직금 외에 근속 연수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한다. 호텔 롯데 관계자는 신청을 받는 형식이다. 보니 아직 구체적인 인원은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신청 기간이 끝나야 대략적인 규모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호텔 롯데가 명예퇴직을 시행한 건 2000년 초반 이후 처음이다. 명예퇴직은 올해만 잠정 시행된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이거 명예퇴직도 자르는 건데 약간 좀 좋게 자르는 거, 그런 거 아닙니까? 돈 좀 더 챙겨주고 약간 그런 개념 아니에요? 그나마 좋게 자르는 거고, 돈 조금 더 주고 윗사람 중에 어중간한 사람 나가는 거라. 아무튼 지금 여러 회사에서 이런 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기사도 봤어요. 자동차 부품사들이 지금 망하기 일보 직전인 그런 단계에 와가지고 부품을 공급을 못 받으니 지금 현대차에서도 자동차 생산이 멈춘 상태고, 그리고 이제 부품이 있는 차들 우선으로 조립을 실행한다, 뭐 이런 기사를 봤거든요. 현대가 지금 수출을 못하고 있으니, 어제 이 기사를 본 것 같은데, 야, 이거는 정말 자동차 업계 이거 줄도산 아닙니까? 한 달 기준으로 지금 공장이 7일 미만으로 가동을 한다고요? 근데 여러분들, 자동차뿐만 아니라 자전거도, 제 요즘 자전거 타니까 자전거 샵에 살짝 들렸는데, 자전거도 물건이 없습니다. 중국에서 부품이 안 들어오고 그게 수입이 안 되니까 지금 자전거 시장도 자전거가 없어서 못 팔아요. 근데 오늘 이런 기사 봤습니다. 과연 요게 좀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기사를 봤어요. 현대차 그룹 저신용 자동차 부품사 위한 대규모 금융 지원 나서 부품사 지원 프로그램에 1,200억 원 출연, 저신용 중소 중견 부품사 지원 기술력과 안정적 공급처 보유, 부품사 연쇄 피해 막고 차 산업 생태계 보호, 정부, 지방자치단체, 보증기금, 캠코, 금융권과 협업. 아무튼 지금 많은 회사들이 힘들어하고 회사가 지금 문을 닫고 있다, 망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저기서 너무 많이 들어요. 자, 그리고 또 요 기사가 있는데, 여러분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명품들이 잘 안 팔렸잖아요. 공항에 있는 면세점이라든지 뭐 아무튼 매출이 많이 줄었다나. 그래가지고 이제 명품들도 이제 뭐라 해야 될까, 백화점이나 면세점이나 아니면 아울렛 이런 데 물건을 풀더라고요. 심지어 여러분들 그 콧대 높은 에르메스가 온라인 쇼핑몰을 만들었대. 그리고 세일을 하고 있대. 에르메스 가방 몇천 하잖아요, 그죠? 떨이가 아니야. 신제품들을 그렇게 파는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몇 분 만에 완판이 돼요. 어떤 브랜드든. 근데 여러분들, 떨이가 아니라니까? 그냥 면세점에 있는 제품들, 그냥 신상들, 코로나 때문에 팔 곳이 없고 안 팔리는 것들을 그냥 온라인으로 파는 거야. 떨이가 아니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몇 분 만에 완판이 된대. 온라인도 팔고 뭐 아울렛도 팔고. 그래서 여기 또 기사가 한 개 떴습니다. 코로나에 쌓인 수백억 면세품 다음 주 창고 대방출이라고 합니다. 와. 코로나19로 쌓인 재고 면세품이 처음 풀린 건 이달 초입니다. 판매 사이트가 마비될 정도로 접속자가 몰렸습니다. 고가 해외 브랜드 가방 등이 몇 시간 만에 동났습니다. 야, 근데 어떻게 이게 몇백에서 몇천만 원짜리 하는 이런 가방을
어떻게 그렇게 빨리빨리 확확 사버리지? 진짜 한국에 부자들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자, 관세청은 6개월 이상 팔리지 않은 재고품을 10월 말까지 국내에서 팔도록 허용했습니다. 다음 주는 수백억 원대의 면세품이 국내 시장에 나옵니다. 다음 주래. 이것도 난리 나겠네. 상위 3개 대기업 면세점이 모두 판매에 나섭니다. 대부분은 온라인으로 팔지만 일부는 백화점이나 아울렛에서 직접 보고 살 수 있어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와, 다음 주에 또 난리 나겠구만. 자, 여러분들 해외 소식도 한번 봐봅시다. 이제 해외 소식도 한번 가볼게요.